반갑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의 건강지킴이 아나운서 임송합니다. 인터넷 주소창에 잘못된 주소를 입력할 때 이런 문구가 뜨죠. 페이지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 급한 마음에 스펠링 하나, 점 하나라도 틀리게 입력하면 어김없이 표시할 수 없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바늘 허리매어 못 쓴다는 속담 기억나세요? 정말 그래요. 급하다고 또 에이 우리 서로 잘 알잖아. 대강 일을 진행시키려다 보면 꼭 삐걱거리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천천히 정확하게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답답해 보일 수도 있지만요. 그래도 바르게 걷는 그 길이 나중에는 가장 빠른 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순서 시작할게요.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오전 11시 유튜브에서 원음 방송 또는 몸 건강, 마음 건강 라이브를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 누르시면 원음 방송의 다양한 컨텐츠들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몸 건강, 마음 건강 경기도 안양시 중화한방병원 이종진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건강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주세요. 서울 02-823-2000번, 서울 전화 02-823-2000번이고요.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신청하실 땐 상담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나이를 함께 적어주시고요. 얼굴 사진이나 아픈 부위의 사진도 함께 보내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미니 강의는 이종진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박사님 오늘 안면 신경병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안면 신경병증이란 게 좀 생소한데 어떤 병인가요? 네, 안면 신경병증은 그 말 그대로 이런 안면 신경에 그런 문제가 생겨서 이러한 여러 가지 그런 병적인 상태가 온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안면 신경이라고 하면은 우리 뇌에서 뇌신경이 12가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7 뇌신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안면 부위에 주로 분포되어 있는 그런 신경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안면 부위에 이런 신경에 문제가 생기면은 이런 안면 부위에 여러 가지 그런 병적인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안면 부위에 그런 경련, 얼굴이 이렇게 떨리는 경련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리고 안면 부위에 그런 마비 증상, 마비가 돼서 입이 돌아가고, 또 이마도 주름이 잘 생기지가 않고 이러한 마비 증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면에 통증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안면 신경에서는 이런 마비 증상이 가장 심하게 그러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마비 증상은 따로 이렇게 분류해서 안면 신경 마비라고 보통 흔히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질병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우선 안면 신경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안면 신경에 대해서 우선 조금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러겠습니다. 안면 신경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뇌신경이 이런 후두부, 뇌간, 이 후두부에서 신경이 나옵니다. 나와서 이 안면으로 분포되어 있는 그런 신경을 안면 신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7 뇌신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제가 모형을 가져왔습니다. 이게 보면 파란 색깔로 녹색으로 이렇게 지금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후두부 뇌관에서 신경이 나와서
여기 턱 바로 여기 귀 턱 바로 밑에입니다. 밑에서 신경다발이 이렇게 세 가닥으로 나뉘어서 네. 한 가닥은 이마로 해서 이렇게 눈 위로 해서 한 가닥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한 가닥은 광대뼈로 해서 코 쪽으로 신경다발이 그렇게 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가닥은 턱으로 해서 위에 입술 그리고 위에 사각 치아 그쪽으로 한 가닥은 가고 네. 또 마지막 가닥은 턱 밑으로 해서 아래 치아 쪽으로 마지막 가닥이 가고 있습니다. 이게 안면신경입니다. 안면신경이고 이제 요 바로 위에 있는 게 요거는 3차 신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네. 3차 신경은 마찬가지로 세 가닥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면신경은 주로 마비 증상이 주로 심하게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비 증상으로 해서 안면신경 마비라고 흔히 보통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차 신경통은 3차 신경병증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이 통증이 아주 심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보통 3차 신경통이라고 해요. 3차 신경통이라고 해서 이런 이마 쪽이나 코 쪽이나 이 턱 밑으로 이쪽으로 해서 통증이 아주 심하게 나타나는 그런 통증 증상을 흔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라디오로 청취하고 계신 분들은 나중에 유튜브 동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안면신경병증은 왜 생기나요? 예, 안면신경 병증은 그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흔히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중추성 안면 마비 그런 병증과 두 번째는 말초성으로 오는 안면신경 그런 병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추성으로 오는 것은 이런 머리죠. 이런 뇌와 척추 그 자체에 그런 병이 생겼을 때, 그래서 머리를 심하게 손상을 받았든지 심하게 다쳤다든지 또 이런 뇌에 손상이 왔을 때, 그리고 뭐 중풍, 그죠? 중풍으로 뇌 혈관이 이제 터졌다든지 막혔다든지, 그죠? 그래서 중풍이 오는 증상, 그리고 뇌에 그런 어떠한 종양이 생겨서 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리고 뇌 후두부에 어떠한 병변이 생겼을 때, 이러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뇌 자체의 그러한 손상, 영양과 이런 또 이런 교통사고나 사고로 해서 척추를 심하게 다쳤을 때, 그 척추 정가운데는 척추를 다쳤을 때 이러한 중추성으로 오는 그러한 영향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추성으로 오는 그런 안면마비, 안면 그런 신경병증에서는 네. 뭐 우리가 흔히 많이 보시죠. 중풍으로 이렇게 고생하시는 어르신들 저희들이 많이 봅니다. 봤을 때 이마에 한쪽 얼굴이 많이 또 찌그러져 계시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 입이 또 많이 처져 가지고 이런 이 입에 그런 근육들이 마비가 돼서 또 침을 이렇게 흘리시는 그러한 분도 많이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실 때 말이 또 어눌해지고 이런 말이 뚜렷하지 않는 그런 것도 흔히 봅니다. 그리고 눈이 한쪽 눈만 감기고 한쪽 눈이 완전히 감기지 않는 그러한 현상도 흔히 많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두 가지 원인 중에 중추성 안면마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말초성 안면마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그러겠습니다.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그것은 중추성으로 뇌나 척수 이런 척추에 인해서 오는 그러한 이 신경 마비 증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말초성은 이제 이런 그 이외에 이 뇌신경, 이런 뇌에서 나오는 뇌신경과 또 척추에서 나오는 척수신경, 그리고 자율신경, 이러한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말초신경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초신경에서 오는 그런 신경마비 증상은 첫째는 이런 안면신경, 이러한 뇌신경의 말초신경이죠. 말초신경에 이런 바이러스가 침범해서 오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둘째는 이런 안면신경에 어떤 염증이 생겼을 때,
흔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우리 몸의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아주 피로하고 과로해졌을 때, 또 우리가 찬바람을 많이 쐬고 그렇게 하면은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는 요즘 많이 또 흔히 보톡스 그런 주사를 많이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 보톡스 주사를 맞은 후에 안면마비가 나타나서 이게 풀리지 않고 계속 남아있는 그런 경우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째는 이 양쪽 이런 턱 관절이 이런 불균형이 일어났을 때, 그리고 이런 목뼈가 이런 틀어져 있을 때 이러한 신경이 압박을 받음으로써 흔히 나타나는 것을 저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한의학적으로는 저희가 봤을 때 첫째는 이런 비위장, 이런 소화가 안 되고 속이 거북해지고 이런 비위장 계통이 약했을 때, 그리고 이러한 간 기능, 간이 스트레스 많이 받고 해서 이런 간 기능이 약해져 있을 때, 그리고 심장 기능이 많이 좀 약해져 있을 때 이런 찬바람을 많이 쐬고 어떤 원인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으로 저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 안 좋으면은 이런 스트레스나 이런 간의 어떤 영향으로 해서 간이 영향을 받게 되면은 간 기능이 자꾸 울체가 됩니다. 네. 그래서 간 기능이 활발하게 소통이 되지 않고, 그렇게 됐을 때는 흥분하고 이런 근육의 경련이나 그런 이런 떨림이나 이런 마비 증상이 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비위장으로 소화가 되지 않고 속이 거북하고 이런 증상이 자꾸 이제 만성적으로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 몸에 이런 수분 대사가 그런 장애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영양분의 그런 대사 기능이 좋지 않게 되고, 그래 되면은 혈액 순환이 이런 장애가 원활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이런 얼굴이나 팔다리의 그런 경련 현상, 이런 떨림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심장이 안 좋았을 때는 이런 혈액과 정신적인 그런 면과 많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장이 약하면은 이런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잘 이기지 못하고 또 근육이 떨리고 이러한 경련이 오는 이런 현상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능이 나빠져 있을 때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원인에 의해서 이런 증상이 많이 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드린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말초적인 그런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왔을 때 흔히 저희가 양방적으로나 한방적으로 저희가 치료를 하면은 보통 1개월이나 3개월 이내에 거의 정상으로 흔히 많이 좋아지는 그런 경과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치료를 계속 많이 받았는데도 빨리 좋아지지가 않고 계속 후유증으로 계속 남아있는 경우를 저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이나 3년 이상 계속 이러한 증상이 후유증으로 남아있을 때는 저희가 관찰했을 때 이러한 턱관절이 틀어져 있을 때 턱관절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오는 경우를 흔히 저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안면도 많이 틀어져 있어서 안면 비대칭이 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가 보면은 이런 안면이 심하게 틀어져 있는 분들도 저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방송에 또 저희가 많이 또 이렇게 봤을 때 방송에 나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런 얼굴이 틀어지고 입이 한쪽으로 이런 돌아가 있는 분들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안면마비 후유증상에 저희가 턱관절 치료를 겸해서 하게 되면은 아주 유한 아주 좋은 그런 효과를 나타내는 경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턱관절 치료를 하면 이런 안면에 있는 신경마비라든지 그런 다양한 안면 신경병증이 좀 치료가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흔히 그냥 저희가 한방치료나 양방치료를 했을 때 보통 1개월이나 3개월 내에 보통 거의 안면마비 증상이나 이러한 병증이 많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치료했는데도 계속 낫지 않고 2년이나 3년이나 4년이나 오랫동안 치료했는데도 빨리 좋아지지 않고 그런 경우에는 이러한 턱관절 치료를 턱관절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저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턱관절이라고 하면은 이런 얼굴에 이런 상악부와 이런 하악부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태극 그런 문양을 봤을 때 이 빨간 이런
하고 밑에 파란 이런 태극 문양의 정 가운데 있는 것이 턱관절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턱에 이런 불균형이 생겼을 때 이런 얼굴이나 이런 상악부 그리고 하악부 이 얼굴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턱에 불균형이 왔을 때 턱을 저희가 반듯하게 이렇게 이제 교정을 해서 턱을 균형을 잡아주는 그런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턱을 반듯하게 가운데로 턱이 움직이게 되면은 턱 위에 붙어 있는 입도 마찬가지로 턱 위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턱 위에 있는 입도 반듯하게 자기 가운데로 자기 자리로 이동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턱을 받침대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 이런 밑에 있는 받침대를 중앙으로 이동하면은 이 받침대 위에 있는 이런 입이나 받침대에 있는 물건도 자동으로 이렇게 이동을 한다고 저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보통 이런 양한방 치료로서 대부분이 돌아오는데 간혹 후유증이 이렇게 계속 남아 있고 입이 많이 돌아가서 빨리 좋아지지 않고 이런 경우에 저희가 턱관절을 치료를 함으로써 이 턱이나 턱도 반듯하게 잡아주고 입도 반듯하게 회복되는 경우를 저희가 많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박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뭔가 입 부분에 있는 신경이 마비됐을 때 턱관절 치료를 하면 좀 호전이 되겠구나라는 게 이해가 되는데요. 만약에 안면 중에 뭐 그래서 눈에 뭐 신경이 좀 마비가 왔다, 아니면 이마에 왔다 이런 경우에도 턱관절 치료를 했다고 이게 좀 효과가 나타나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안면 신경에 이런 마비가 오게 되면은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경이 세 가닥으로 이제 간다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한 가닥은 이마 쪽으로 가고 한 가닥은 코 쪽으로 가고 한 가닥은 입과 이런 턱 밑으로 해서 한 가닥이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3차 신경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예, 3차 신경과 안면 신경도 세 가닥으로 갈라진다고 네.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닥이 가기 때문에 입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코도 이제 이런 마비 증상이 와서 코에 주름이 잘 생기지 않고 코를 찡그리게 됐을 때 코를 찡그리면은 요 주름이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네. 코에 한쪽은 생기고 한쪽이 생기지 않고 또 코도 약간 틀어지는 경우도 있고 입이 약간 입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했을 때 근육이 신경이 정상이 있을 때는 빠듯한데 신경에 이런 마비 증상이 왔을 때는 근육에 힘이 없겠죠. 그래서 입이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마도 마찬가지로 이마에 또 마비가 오니까 이마에 또 주름살이 잘 생기지 않고 눈도 잘 감기지가 않고 또 이러한 증상을 흔히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저희가 아까 턱을 치료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턱 관절에 이런 틀어져 있는 것을 저희가 균형을 잡아서 반듯하게 그렇게 치료를 하게 되면은 입이 이렇게 돌아오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코나 이런 눈이나 여기에 있는 모든 신경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순환을 하게 되니까 이러한 마비 증상도 아주 쉽게 빨리 풀리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눈이나 코나 이런 이마나 입에 여러 가지 그런 증상이 근본적으로 막혀 있으면은 턱관절이 틀어져서 신경이 압박이 되고 신경이 눌려 있으면은 자연적으로 이런 세 가닥으로 이마나 코나 입으로 가는 그런 세 가닥의 신경의 정상으로 순환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마비 증상이 빨리 풀리지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요거를 정상으로 턱관절을 바로 잡아줌으로써 안면 신경에 막혀 있던 거를 뻥 뚫어주겠죠. 네. 그러면은 정상으로 순환이 됩니다. 그러면은 자동으로 이러한 신경이 이런 후유증이 안면 신경의 이런 마비나 안면 신경의 병증의 그런 후유증들이 빨리 좋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불통적 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런 통하지 않게 되면은 통하지가 않고 잘 원활하게 잘 이게 순환이 되지 않으면은 통증이 생긴다는 거예요. 통증이라는 것은 바로 병이죠. 이런 마비 증상이나 이런 병적인 증상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통하지 않는 것을 통하게 해주면 되겠죠.
막혀 있는 것을 뻥 뚫어주게 되면은 정상으로 순환이 돼서 그렇게 좋아지는 경우를 저희가 많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말씀 주셨듯이 얼굴에 있는 모든 신경들이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면 그런 턱관절 치료를 통해서 얼굴에 또 다양한 증상들을 호전시킬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턱관절 치료를 통해서 얼굴의 증상들을 호전시킬 수 있는 다른 또 질병들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흔히 저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얼굴을 자꾸 눈 쪽으로 눈꺼풀을 자꾸 떨리는 기도 하고 네. 이 얼굴도 자꾸 실룩실룩 이렇게 경련하고 떨리는 경우도 흔히 저희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보통 이제 저 같은 모르는 사람들은 마그네슘 부족하다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렇게 이야기 흔히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마그네슘 이런 그런 것도 부족했을 때 그런 게 올 수도 있는데 네. 내 몸이 정상적이라면은 내 몸의 순환이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다면은 그런 약간의 그런 부족한 증상이 있더라도 네. 그러한 정상이 쉽게 잘 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몸의 이런 바란스가 정상적으로 순환 상태가 되지 못했을 때 그런 게 약간만 부족만 해도 내 네. 몸에 금방 그런 반응이 오게 됩니다. 그게 네. 에너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몸의 에너지나 이런 몸의 정상적으로 순환이 되지 않았을 때, 내 몸이 약해져 있을 때 이러한 증상에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우리 몸에 이제 안면 신경에 그러한 문제가 생기고 순환이 되지 않았을 때 이런 경련 현상도 오게 됩니다. 그래서 네. 떨리고 그랬을 때 일종의 풍으로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상을 치료하지 않고 계속 뒀을 때는 그런 중풍이 올 수 있는 그런 확률도 많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턱관절을 치료함으로써 이런 균형을 바로 잡아줌으로써 안면 신경에 정상적으로 신경을 통하지 못한 것을 통하게 잘 순환되게 해줌으로써 이런 안면 떨림 현상도 진정되는 것을 아주 쉽게 저희가 흔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저희가 중풍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중풍이라는 것은 뇌에 있는 혈관이 순환이 되지 않아서 이게 막히든지 이게 또 터지든지 해서 오는 증상이 그런 중풍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턱관절, 이런 FCSD 이런 치료를 함으로써 턱의 균형을 바로 잡아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 후두부, 여 뒤에 뇌로 올라가는 대후두공이라는 구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원짜리 동전만한 그런 이런 대후둥이라는 이 통로가 있습니다. 네. 이것이 막히게 됩니다. 막히게 되면은 뇌에 정상적으로 순환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러한 치료를 통해서 막혀 있는 통로를 이렇게 반듯하게 열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뇌로 정상적으로 이런 순환이 정상적으로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중풍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뇌에 정상적으로 순환이 잘 되고 뇌가 시원하게 뻥 뚫려서 아주 그 머리가 맑아지게 되겠죠. 그러면은 중풍이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러한 혈압도 그런 안정되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혈압이 있으면은 혈압약을 계속 장기적으로 복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이런 뇌로 올라가는 통로를 뇌가 올라가는 통로가 막히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뇌압이 올라가 있는 압력이 자꾸 올라가게 되면은 혈압도 덩달아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뇌로 올라가는 통로를 바로 정상으로 해주면 순환이 잘 되니까 이런 뇌압도 내려가면서 혈압도 진정되는 것을 저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치과 치료 후에 얼굴이 많이 아프고 또 감각이 둔해지고 이런 턱관절 주위가 이런 아프신 분들도 저희가 치료해서 많이 또 좋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고 이런 메니에르 증후군이라고 요새 흔히 이런 연예인들 흔히 많이 그렇게 또 앓고 계시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니에르 증후군이라고 이러한 증상에서도 저희가 턱관절 치료함으로써 아주 좋아지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메니에르 증후군은 귀 속에 있는 이런 달팽이관이라고 있습니다. 네. 달팽이관에 있는 림프관에 이런 림프관에 있는 이런 수액이 이렇게 많아진 액이 많아져서 이런 귀의 그런 균형에
문제가 생긴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귀에 청각에 문제도 생기고 평형기관 이런 어지러워서 자꾸 중심을 못 잡는 그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림프액이 많아진 원인을 아직까지도 원인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밝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도 지금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런 턱관절의 그러한 불균형에서 원인을 저희가 보고 턱관절의 이런 균형을 바로 잡아줌으로써 이런 귀의 그런 균형을 바로 해서 순환을 정상적으로 해줌으로써 아주 좋은 효과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코가 이렇게 틀어진 사람이 있죠. 코가 이렇게 휘어져 있고 네. 그리고 또 알러지 비염이 또 심하고 이런 축농증이나 이런 증상에도 저희가 턱을 바로 해줌으로써 코가 반듯하게 돌아오겠죠. 코도 반듯하게 들어오고 그리고 코가 틀어지게 되면은 이게 틀어져서 코가 틀어지면 아무래도 순환이 안 되니까 이런 알러지 비염이나 축농증이나 비염 증상도 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증상도 좋아지는 것을 저희가 많이 보게 됩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턱관절 치료라는 게 몸에 막힌 것을 뚫어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럼 다시 안면 신경마비 증상으로 돌아와서 네, 예. 이런 턱관절 치료, 그러니까 FCST 치료를 통해서 이 안면 마비 증상을 치료한 사례가 있으면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러겠습니다. 이분은 60세 여성분입니다. 그래서 당뇨나 고혈압도 있으시고 2년 전부터 안면신경 마비 증상으로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치료를 많이 했는데도 2년 동안 열심히 치료를 했는데도 아직도 눈이 잘 안 감기고 입이 한쪽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본인은 2년 동안 양방에서도 치료하고 한방에서도 치료하고 열심히 했다고 했는데도 안 좋아져서 참 마음으로 우울하시고 아주 참 안 좋으신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환자분 소개로 오셔서 저희한테 와서 6개월 동안 이제 저희가 이런 턱관절에 그런 문제가 있음을 진단을 하고 말씀을 드리고 이런 턱관절 FCST 치료를 저희가 6개월 동안 한 40여 회 그렇게 치료를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얼굴이 반듯하게 이렇게 돌아오고 입도 반듯하게 돌아오고 아주 좋아지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좌우 균형이 좌우가 이렇게 맞아지고 눈이 감기는 것도 좋아지고 해서 너무나 좋아하시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면신경도 이런 턱관절에서 이런 분지가 턱관절에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턱관절을 저희가 치료함으로써 남아있던 후유증이 깨끗하게 좋아지는 것을 저희가 많이 보고 이분은 그래서 그동안은 모임에도 나가지 않고 혼자 네. 집에서 그냥 우울하게 그렇게 막 비관적으로 그렇게 계셨는데 이제는 아주 멋있게 이제 단장도 하시고 이런 친목 모임이나 이런 사교 모임에도 다니시고 아주 좋아하시는 걸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발생된 지 얼마 되지 않는 안면신경 이런 마비 증상, 그러니까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된 금방 이렇게 안면신경 마비 증상이 이렇게 왔을 때는 기존적인 그런 한방 양방 치료를 하면서 저희가 턱관절 치료를 겸해서 그렇게 해봤더니 아주 빨리 이러한 증상이 회복되는 경우를 저희가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1개월이나 3개월의 치료를 해야지 어느 정도 이게 진정이 돌아오는 것을 저희가 봅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얘는 안면신경 마비가 돼서 한 3일 후에 저희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턱관절 치료를 겸해서 그렇게 치료를 했더니 거의 보름 만에 거의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을 저희가 보고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 기존 한방 치료나 이러한 치료에서 저희가 봤을 때 최소 한 달은 저희가 치료해야지 이게 돌아오는 그런 경우를 저희가 많이 봅니다. 그런데 보름 만에 거의 다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환자분도 좋아하고 저희도 참 좋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얼굴이라는 건 우리 인상을 결정짓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좀, 그렇습니다. 네, 네. 신경을 많이 쓰실 텐데 네. 굉장히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는 뭐 희망적인 치료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치료를 받으면은 얼굴이 돌아오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순환을 막힌 것을 뚫어주고 순환을 좋게 해주니까 얼굴 혈색이 좋아지고
신수가 훤하다 그러죠. 신수가 훤해지고 너무나 참 멋있는 얼굴로 변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안면 신경병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박사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니 강의 오늘은 이종진 박사님께서 안면 신경병증에 대해 자세히 강의해 주셨습니다. 미니 강의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거나 오늘 강의 주제와 연관이 없더라도 평소에 건강 상담 받아보고 싶었던 분들 전화 주세요. 본인 증상은 물론 가족이나 지인의 증상으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서울 전화 02-823-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몸 건강, 마음 건강이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평일 오전 11시부터 정오 사이에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문자로도 상담 신청 받고 있는데요. 문자 참여는 샵8970, 우물정 8970입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건강한 행복을 만나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WBS 원음 방송 건강상담 프로그램 몸 건강, 마음 건강 함께하고 계십니다.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약이 되고 복이 되는 꿀 같은 건강 정보 만나봅니다. 튼튼보감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새싹보리입니다. 새싹보리는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박사님께 여쭤볼게요. 박사님, 새싹보리는 건강에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나요? 네, 새싹보리는 보리에서 이 싹을 이렇게 나온 후에 네. 10에서 한 20cm 정도 자라난 어린 잎을 우리가 새싹보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새싹보리는 이 다이어트나 이런 내장 지방 감량에 아주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독소 해소 기능까지 아주 좋게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피를 맑게 해주고 또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그런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만성 염증을 제거하는 그런 효과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혈당을 조절해주고 또 이런 장기능 개선이나 이런 변비에도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구마보다 이런 20배나 많은 식이섬유가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이런 변비에도 아주 좋은 효과로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또 성인병 예방에도 아주 네. 좋은 효과를 볼 수 있고 또 면역력을 아주 또 좋게 해주는 그런 좋은 효과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싹보리는 우리가 분말을 내든지 환으로 하든지 또 차로 해서 우리가 복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분말로 할 때는 이제 저희가 과일이나 야채와 함께 같이 갈아서 이런 해독 주스로도 저희가 많이 그런 복용을 합니다. 그래서 해독 주스로 그렇게 만들어서 저희가 마시면은 이런 포만감을 이렇게 주는 것과 동시에 이런 해독 작용을 해줌으로써 이런 내장 지방 감량에도 아주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새싹보리를 너무 과다하게 많이 섭취하면은 이런 보리 종류는 좀 이런 성질이 좀 찬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이 복용하고 또 속이 차든지 이런 설사를 좀 평소에 좀 하시는 분들은 조금 그런 좀 조심해서 드시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고, 하루 분말인 경우에는 하루 10g 이하의 적당량을 복용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튼튼보감 오늘은 새싹보리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강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담 전화 서울 02-823-2000번입니다. 몸건강, 마음건강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됩니다. 원음방송TV는 스카이라이프 채널 187번, KT 올레TV 284번, SKBTV 309번, LGU 플러스 278번,
딜라이브 159번, CJ 헬로 238번, 현대 HCN 549번, 제주 KCTV 375번, 금강방송 796번, 모바일 에브리온 TV는 채널 100번이고요. 라디오는 서울 경기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97.9MHz입니다. 원음 방송은 스마트폰으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 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종진 박사님께서 친절한 상담 해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본인 상담이신가요? 네. 네, 키와 몸무게,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네, 키는 159고요. 네. 나이는 70이고 몸무게는 45입니다. 네, 지금 제 옆에 이종진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편하게 상담 네. 받아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보세요. 예,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어디가 반갑습니다. 편찮으십니까? 예, 박사님 저는 4년 전에 예, 그 파킨슨 병으로 지금 그 진단받고 약을 먹고 있거든요. 예. 지금 현재는 네, 어떠십니까? 그리고 그 병을 진단받고 약을 안 먹고 있다가 약 먹은 지는 지금 4개월 됐습니다. 그러시네요. 예. 지금, 자꾸 진행이 돼서 이제 4개월 됐는데. 지금 몸 상태는 어떠십니까? 지금 몸 상태는 다른 거는 다 괜찮고 오른팔이 좀 떨리고 예. 또 오른팔이 굳어지고 있고 그 병원에서 약은 다 먹고 있는데 그런 정도가 되고요. 예, 그래서 병원에 약을 지금 4개월밖에 안 먹었으니까 그 뭐 제 생각에는 병원 약을 어떻게 하면 끊고 다른 치료로 한방 치료나 이런 것들로 이제 가능한지 예. 그게 좀 알고 싶습니다. 오른팔이 많이 굳어서 혹시 재활 치료도 가능한지. 예. 아이고,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힘드시겠습니다. 네. 예. 네. 저번 시간에 저희가 이런 그 떨리는 증상과 이런 파킨슨에 대해서 저희가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할 수 있으면은 그걸로 한번 들어보시면 좋으시겠습니다. 그래서 파킨슨이라는 것은 파킨슨 병은 이 뇌에서 머리에서 오는 병입니다. 네. 머리에 이런 뇌신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뇌신경이 정상적으로 순환이 잘 되면은 좋은데 신경이 자꾸 이게 신경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뇌신경 자체에 그런 순환이 되지 않음으로써 이러한 그 파킨슨이라는 병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뇌에서 신경에서 오는 병이니까 아주 그런 정상도 이런 팔이나 이런 다리나 이런 척추나 전신으로 이러한 증상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좀 그런 심각하고 이러한 이 약을 드시거나 해도 또 쉽게 낫지 않고 그런 어려운 그런 증상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치료하는 것은 이런 뇌신경을 치료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턱관절을 이용해서 뇌의 그런 균형을 잡아주고 신경을 정상적으로 해주는 그러한 FCST라는 그런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파킨슨 환자도 진료를 많이 하면서 이런 그 치료를 많이 하고 이런 상태를 쭉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주 저희가 생각했던 그 이상으로 예상했던 이상으로 아주 좋은 효과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런 뇌신경이 좋아지고 이런 팔이 떨리고 어떤 사람은 글씨도 제대로 못 쓰고 그죠? 가만 서 있지도 못하고 자꾸 어떤 길을 갈 때도 자꾸 휘청휘청 하시고 전철을 타고 갈 때도 자꾸 그냥 반드시 서 있지 못하고 저 쓰러지고 이러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저희 치료받고 괜찮으세요. 아주 글씨도 잘 쓰고 전철 타고 오시는데도 아주 꼿꼿하게 있어서 전철도 잘 타고 오시고 그것은 우리 몸의 균형이거든요. 그런 균형, 내 몸이 반듯하게 정상적으로 균형이 돼서 뇌의 신경이 정상적으로 신경의 순환만 잘 되면은 이것도 아주 좋은 효과를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아지고 그래서 이제 양약을 드시던 것을 점차 양을 줄여가지고 지금 양약도 안 드시고 안 드신데도 이렇게 좋아지게 이렇게 그렇게 계시는 분들 저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그런 좋은 치료 방법이 있으니까 이런 치료도 하시고
또 평소에 또 건강 관리도 중요하니까 평소에 건강 관리도 조심하시고 네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다음 전화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본인 상담이신가요? 예, 본인 상담입니다. 아, 네. 키와 몸무게,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예, 82세, 네, 169cm, 네, 무게는 52kg. 네. 지금 제 옆에 이종진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네, 여보세요.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어디가 저는 안 좋으십니까? 목 쪽이 아팠어요. 예, 예. 그래 한 2년 전부터 슬슬 아팠는데 그래가 정형외과 가서 물리치료 받고 하다가 일주일 전에 예, 엑스레이를 찍은 결과에 예, 4번, 5번 목뼈가 굽었다, 밀렸다 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아, 예, 예. 그래서 이제 뭐 수술을 해야 되냐, 그러면 한방 치료도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느냐, 예. 아니면 평생 뭐 물리치료 받고 완성뼈로 안고 가야 되는 것까 이렇게 한번 답답해서 전화 드렸습니다. 예,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일반적인 치료는 저희가 물리치료하고 그 주사나 침을 맞고 약을 쓰고 보통 일반적인 치료는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예. 하면은 우선은 좀 편해지고 우선은 조금 좋아지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러한 신경이 지금 목뼈 4번, 5번이 털어져 있으면은 그 신경이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니까 좋아졌다가도 또 재발하고 또 안 좋고 예. 이런 증상이 보통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근본적인 치료는 목뼈 4번, 5번 털어져 있는 상태를 어느 정도 예. 정상 위치로 그렇게 해주게 되면은 신경이 압박되는 게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근본적인 치료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뼈 4번, 5번은 저희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두 번째 목뼈입니다. 두 번째 목뼈를 축추라 그러는데 두 번째 목뼈가 틀어지면은 4번, 5번이 다 따라서 다 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목뼈하고 연결이 돼 있는 선이 그게 바로 턱관절입니다. 턱관절이 틀어지게 되면 두 번째 목뼈가 틀어지면서 4번, 5번도 다 틀어집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것은 두 번째 목뼈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 그것은 턱관절을 정상 위치로 균형을 바로 잡아줌으로써 저희가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면은 이 척추가 목뼈가 틀어진 게 목뼈가 움직입니다. 움직여서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것을 저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치료를 하시려면은 이런 FCST 턱관절 치료를 저희가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언제 기회가 되면은 한번 그렇게 해보시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음식을 씹으실 때도 항상 좌우 턱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왼쪽에 씹었으면은 오른쪽에도 똑같이 음식을 드시고 좌우를 바란스를 맞춰서 꼭 그렇게 같이 드시도록 하시고, 그리고 딱딱한 음식은 드시지 마시고, 그리고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항상 자세를 반듯하게 하시고 그것을 기본적으로 염두에 두셔서 일단은 그렇게 하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요. 예. 지금 정형외과에서 물리치료, 도수치료 하는 건 돈이 건 한 번 받으면 한 5만 원 서 들어가거든요. 예, 예. 그 물리치료 겸 도수치료를 받으면은 결국 근본적인 치료는 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물리치료 받고, 주사 맞고, 약 먹고, 이런 도수치료 받고 하면은 그 부위에 어느 정도, 우선은 호전되게, 좋아지게 그렇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은. 수술할 때는 아닙니까, 그러면? 수술은 될 수 있으면은 수술은 척 아파서 내가 꼼짝을 못하고 일주일 동안 내가 그냥 막 아파서 그냥 움직이도 못하고 밥도 못 드시고 막 그대로 막 누워서 지내야 되는 그 정도가 되면은 수술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죠? 그런데 그런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드릴 수 있으면 수술은 하지 않는 게 저희가 볼 네. 때는 그게 그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도 예, 됐을 그 때는 어쩔 수 없으니까 수술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다른 여러 가지 그런 좋은 그런 방법들이 있으니까 한번 그렇게 해보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의원을 한번 찾아가 볼까요? 네, 선생님 예, 가까운 그렇게 한의원 하십시오. 한번 내방하셔서 자세한 네.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짧게 다음 전화 한 번 더 받아보겠습니다. 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본인 상담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네, 키와 몸무게,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키는 175고요. 네, 몸무게는 70이고요. 네. 나이는 50이요. 아, 네, 지금 제 옆에 이종진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네, 한번 네네. 박사님께 상담 받아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박사님 수고하십니다. 네, 어디가 안 좋으십니까? 그 다름이 아니라 한 3년 전에 뇌경색으로 해서 예, 예. 복시하고 언어장애가 약간 왔거든요. 예, 예. 근데 이것도 턱관절하고 영향이 있는지 같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 언어장애, 이 말하고, 이 눈하고, 예, 네. 이 눈, 귀, 코 이런 것은 전부 요 목뼈 두 번째 목뼈하고 연관이 있거든요. 이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 두 번째, 세 번째 목뼈하고 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목뼈하고 다 연관이 신경이 다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뇌경색도 마찬가지 뇌 자체의 그런 신경에 그런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런 순환 장애가 생기면서 이런 증상이 다 오게 됩니다. 그래서 네. 물론 뭐 언어 치료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물리 치료도 하고 그렇게 하시겠지만은 근본적인 것은 이런 뇌 자체의 그런 문제를 순환을 정상적으로 해주는 게 가장 중요 근본적인 그런 치료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뇌에 정상적으로 순환을 되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런 턱관절 FCST를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턱관절이 반듯하면은 머리도 반듯하겠죠, 그죠? 그런데 그렇죠. 만일 턱관절이 틀어진다고 생각했을 때는 머리도 틀어지겠죠, 그죠? 예, 그 방송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 예. 걸을 때 약간 좀 평행 이상이라고 할까요? 예, 예. 예, 그런 게 조금 있거든요. 예,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틀어지니까 정상적으로 균형이 잘 안 잡히게 되잖아요. 그죠? 네. 순환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경우에 물론 뭐 물리치료 받고 주사 맞고 약 먹고 하면은 우선은 좀 뭐 되겠죠. 그렇지만은 저희가 어떤 그런 한계를 좀 저희가 좀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치료를 함으로써 이 두개골의 그런 균형을 반듯하게 잡아주는 치료를 하거든요. 네. 그래 해줌으로써 이 아주 후유증이 빨리 좋아지고 이제 균형도 바로 잡히고 그런 경우를 저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은 네. 이제 아직 연세가 아직 그렇게 그 많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죠? 네, 네, 네. 아직 한창이시니까 꼭 그런 치료를 하셔가지고 예, 빨리 정상적으로 그렇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약간의 희망이 생기네요. 예, 그 너무 그렇게 하시면 되니까 뭐 네네. 아무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가까운 턱관절 전문 한의원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은 이종진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한의사 유대길 원장님과 함께할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건강과 믿음을 전하는 농협 한삼인에서 6년근 홍삼 순액 골드를 드립니다.